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태훈입니다. 네, 제가 왜 영상을 들었나요? 네,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버 출판사에서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올해 8월 달에 탈고를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인데다가 이 무따기 시리즈가 워낙에 그 저명한 시리즈다 보니까 이 기획팀에서 제 원고를 완전히 난도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낱낱이 뽀개고 재구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칠 것도 고치고 해서 보냈더니 또 고쳐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치고 해서 이제 12월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나왔으면 가격이 좋았을 때 나왔을 텐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나오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출판을 한 2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가로서. 이 경우에는 아마 출판이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길벗 출판사에서 답이 왔어요. 그냥 출판 강행하겠다고. 오히려 지금이 이 책이 나올 때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용기에 일단 찬사를 보내고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작년 2025년도가 너무 우리가 기대가 커서 그렇지, 지금 사실 2025년도에 거품이 있었다면 거품이 꺼진 지금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새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고 입문하고 그리고 구입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9월이나 10월에 여러분들 저를 유심히 관찰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 말고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부익남 채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태익 대표님이 계속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제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할 게 전혀 아니고, 다만 이런 거죠. 남들이 다 좋은 장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새로 시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지금 오늘 86,000, 87,000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다가 확신이 드시면 앞에 7자가 붙으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네. 6자 붙으면요. 6자 붙으면은 농담 약간 섞어서 아내를 설득해야 됩니다. 남편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요? 집 담보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좀 세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이 그 공부하기 좋다라는 이 길벗 출판사의 판단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책은 저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길벗 출판사의 기획팀의 무따기 시리즈라는 이 스피릿을 갖고 있는 기획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획적으로 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걸 쓴 건 아니에요. 저도 요새 거래소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거래소마다 양식이 다 틀려서 그런 작업은 이제 기획실에서 했고요. 또 저도 오랜만에 파이썬 돌려봤네요. 제가 이 개인기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이상주의 모델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이상주의 모델 형태라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보통 쓰는 방식인데요. 비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인 모델을 간주하고 거기서 약간씩 이제 현실적으로 바꾸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버릴 노트북에다가 파이썬을 깔고, 그렇다고 버릴 노트북이라 해서 후진 노트북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쌩쌩한 노트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깔고 그 파이썬에 챗GPT한테 비트코인 주소 체계에 관련한 코드를 알려줘 이렇게 해갖고 그 코드를 그대로 이 파이썬에 넣어서 출력해갖고 보관하는 방법까지, 이건 제가 직접 해서 제가 직접 스크린샷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파이썬 돌려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이 이렇게 고인물들, 오지라고 하죠. 2014년도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나요? AI가 없었죠. 챗GPT가 없어서 코드를 직접 짜든가 아니면 기터브 같은 데서 구했어야 돼요. 근데 코드 자체가 악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코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일이었고, 코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속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R을 다루기 때문에
코드의 흐름은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스터브에서 구해가지고 만들고 했었는데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제 말 듣고 노트북에다가 코드 넣어갖고 거기다가 무모하게 비트코인 1점 몇 개를 넣었다가 엉뚱한 지갑에 보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오류는 이 비트코인 주소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HD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노트북을 뽀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노트북을 또 뽀개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너무 용감하다고 할까, 무모하다고 할까 해서 비트코인 1점 몇 개를 날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만든 게 모테거든요. 모빅 테스트 코인. 모빅 테스트 코인이나 우리 레탑 마이닝 코인 이런 것도 이 책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이 출판사하고 협약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들어있지는 않고 여기 소개는 되어 있어요. LTM이나 모텔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에 직접 보내고 받는 거를 해보면 여러분은 실력자입니다. 전 세계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요. 실제로 학자들도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직접 해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다시 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생생한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코드 생성해달라면 아주 잘 설명해 주거든요. 생성 그대로 해서 그거 갖다가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 파이썬을 깔고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쉽게 될 수 있으면 넣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집에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우리 막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 책 보고 신기해하길래 이게 아빠의 비트코인 마지막 책이야 그랬더니만 우리 막내가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요. 사실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마지막으로 쓴 거는 작년 7월에 호주에서 제가 탈거한 비트코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책을 마지막으로 쓸 생각, 이제 더 이상 쓸 생각이 없었는데요. 대학원 학생들하고 쓴 책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가 들어갔지만, 이제 그건 공저였고, 책 제목도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학회철학과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분과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길벗으로부터 올해 초에 제안이 왔고요.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길벗에서 저한테 한 3년 정도 공을 들였는데, 제가 그 출판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고사를 하다가, 저보다 뭐 또 적합한 분들도 계시니까 고사를 하다가, 내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책을 쓴다면 아주 기초적인 거를 쓰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수락을 했고, 길벗 출판사의 또 여러 가지 배려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이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게 돼서 또 좋고, 또 유명한 시리즈. 저도 일본어하고 영어를 길벗 출판사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공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얼마나 유용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초적인 것도 있지만 시사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토크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는 처음 기획에서는 뺐었는데 제가 우겨서 리플, 그 다음에 이더리움, 또 솔라나도 비중 있게 들어갔습니다. 점점점 이제 이 비중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비트코인 책을 마지막으로 썼다고 해서. 그건 또 근데 제가 작가로서 마지막 책은 아니고 유작도 아닙니다. 이번 학기에 학생들의 레포트가 좋으면 토큰화에 대한 책을 학생들하고 쓰게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의 레포트가 출판할 만하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한양대 출판부에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토큰화 이야기를 쓸 거고요. 일단 그거는 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꺼운 책은 다음 학기 크립토 제도화를 학생들하고 공부해서 자금 세탁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크립토 토큰화도 마찬가지지만 법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전 세계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제 표현으로 대학원생들 주리를 틀어갖고 공부를 시켜갖고 저는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제 AI 때문에 대학의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사가 혼자 알고 있는 거를 풀어서 내는 지식을 전파하는 건 별 의미 없고요. 물론 탁월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처럼 뭐 어중간한 사람들은 AI가 훨씬 저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한테 프로젝트를 맡겨갖고 대학원생들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갖고 양육을 해갖고 그 황금알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식 생산자, 뭐 지식 생산자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면 지식 이제 전파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딱 박은 책은 이제 그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혜족보에도 글을 좀 올렸는데 이 세계가 비트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무엇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참 좋았고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이끌어왔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다 담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크립토와 관련한 특히 또 이더리움이라든가 우리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폭넓게 봐야 되고요. 리플사의 그 행보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리플사는 서사가 맞았다기보다는 기업형 블록체인의 원조로서 토큰을 판매한 돈을 가지고 그 토큰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가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모형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제 빅테크라든가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성공해도 참고할 만한 모형이고요. 실패해도 참고할 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큰 시야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비트코인 맥시를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 좁은 시야, 그 다음에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그런 문화도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오태민은 비트코이너 오태민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크립토 오태민. 네, 또 저는 모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연구자가 아니라 실행자로서 이제 챕터를 또 바꿔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 오태민으로서 이제 마지막 제 책인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이 길버 출판사 기획실과 함께 만들었다는 말씀 소식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성원해 주셔서 초판 찍자마자 제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여러분들이 또 제세를 바로 찍을 수 있도록 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입문자들한테 이렇게 교양 삼아라서도 읽어라라고 전해주시면 나쁘지 않은 책이니까 고생해서 썼으니까 이렇게 전해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 여력을 많이 잃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요새 비트코인보다는 우리나라 환율이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주변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의 가격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원화로 표현된 가치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인 비극이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네, 이 비트코인은 우리 한국의 환율 위기에서도 또 드러나듯이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시민권으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유의미한 양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환율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 로컬 정부,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의 로컬 정부의 어떤 그런 영향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여러 이제 뭐 미국이 그립을 놓고 있으니까 태국도 캄보디아를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전쟁이 소식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둔화되진 않아요.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민들에게 어떤 글로벌 시민권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이나 채널에서 강조하듯이 여러분들께서 이더리움이 과연 토크나 자산 토크나의 표준 플랫폼이 되느냐, 그 게임이
2026년도에 아마 시작과 동시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빅테크들 하는 행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얼마만큼 힘있게 또 겸손하게 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스테이 헝그리한 마음으로 그들도 한때는 스타트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테이 헝그리한 마음으로 뛰어드느냐에 달려 있는데 에헴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코인을 만들어서 가격을 부양했다가 또 욕을 먹고 그래 뭐 제가 은행들 만나보는데 은행들이 거래소를 왜 안 했을까요? 못하게 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그 가격 올랐다가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라고 해서 스스로 철수한 데도 있거든요.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체면체리고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런 거 하다가는 다 쓸려 나갈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테니까요. 좀 시야를 크게 가지시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 문제, 그 다음에 은행의 위기, 크립토 대전환,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그리고 빅테크들의 플랫폼 경쟁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로 보는 거. 제가 기차의 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벌목공의 시야처럼 나무가 이리 떨어지니 저리 떨어지니 너 맞았느니 틀렸느니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 상상만으로도 위로 쳐 올라가셔서 위에서 땅을 보는 그런 시야로 지금의 비트코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 책도 마지막이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영상 제의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이 가격의 하락과 무관하게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은퇴하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마침 가격도 하락했는데 제가 이 100분 중에 99분은 저를 지지해주고 고맙게 생각해 주시는 건 아닌데 이 한두 분들이 정말로 좀 저로서는 좀 감당이 안 되는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10배를 바라보는 자산인데 절반이 날아가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10배를 바라보신다면 투자의 절반은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번에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럼 계속 운동해도 계속 고통스럽냐? 그 고통이 견딜만해지는 거죠. 고통은 고통입니다. 처음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은 좋은 자산이니까 이렇게 남들이 좀 망했다, 없어진다 할 때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새로 없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제 영상이 있고, 그리고 그걸 종합한 AI가 저를 이제 흉내내서 만들 완행열차도 나왔으니까요. 그 완행열차도 많이 애독해 주시고요. 완행열차를 전부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다른 교육과정과 똑같이 0.5모빅을 보상으로 드린다고 했었죠. 0.5모빅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세 공과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0.35가 될 텐데요. 기타 소득이 분리돼가지고 이제 우리 오테버스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22%. 네, 그래서 0.35빅이 될 테니까 사실상 이제 교재비는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완행열차도 여러분들 애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방송 출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서는 자제하겠지만 제가 남긴 영상들 그대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완행열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크립토 서킷이나 이렇게 크립토 고업연수원하고 하는 크립토 리터러시 과정 계속 되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혼자서 이렇게 투자했다가 물렸다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나중에 크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소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하시 기반 비트 모빅을 드리기 위해서 50만 개의 WBNB를 발행해 놨고요.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에 수료하시면 장학금이나 참여로 0.5 모빅, 제세 공과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건데요. 원천 진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원천 진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요. 대략 0.35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완전히 이제 리펀드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여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또 좋은 해가
좋은 때가 오고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2021년도, 22년도에 제 영상을 보시고 과감한 결단 내리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시절을 겪었고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죠. 또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표준화 경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이더리움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고요. 표준화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우리가 징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또 제가 저술 활동, 강연 활동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성원해 주셔서 우리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여러분 또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예천에서는 크립토 서킷이 있고요. 하루만 하는 행사고요. 또 1월 1일에 오작교에서 또 그거는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고 이 전반적인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작교 시리즈, 오태민의 인문학 강연 시리즈가 1월 1일 롯데 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 1일에 가족과 시간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또 롯데 콘서트홀에 방문해 주시면 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